이게 실제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빼앗아 가거나 내가 한 기획인데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뭔가 포장이 돼가지고 흘러가거나 하게 되면 참 억울하고 빡치는 상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방향이 다시 나한테 좀 유리하게 올 수 있을까요? 전 일단 제 매니저한테 노티를 해놔요. 얘가 제 거 훔쳤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 이분 걸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로 승진까지 하면 내가 얼마나 빡치겠어요. 진짜 빡쳐 이러면서. 본인 프로젝트면 본인이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담당했으니 질문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건 내가 잘났어요 이걸 봐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당신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가 귀찮지만 바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크리에이터들이 영상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한 점 많은 것 같아요. 왜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정말 물량 안 빼주시는 거 제가 빼왔다고. 그게 먹혔던 이유가 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댓글창을 보다 보면 깜빡하고 구독을 누르지 않아 영상이 뜨질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커리어데이 채널의 구독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뜰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초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희 커리어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계발 불변의 법칙 작가이자 커리어데이 팟캐스트의 진행자 김현두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시지 않았나요? 내가 정말 회사에 충성을 다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왜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이러한 질문들에 그 누구보다 명쾌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브레인픽 오늘의 게스트 이소라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작가님을 소개해 주실 때 여러 가지 대표 키워드들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좀 돌싱글즈4에 출연하신 부분, 네. 좋은 기업들인 메타, 넷플릭스, 틱톡 같은 기업들로 어떻게 보면 작가님을 많이들 표현하고 소개해 주시던데 이 책을 쓰실 때 많은 작가님들께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좀 회상을 하면서 마치 내 과거에 조언을 해주듯 이렇게 좀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작가님께서도 이 책을 쓰실 때 작가님의 좀 과거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린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제가 어렵게 배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미리 알려주면 더 쉽게 커리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빨리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된다는 게 돈을 많이 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지금이라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본인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이소라 작가님한테 이 커리어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경력도 가지고 계신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나름 열심히 크고 작은 성과를 내면서 잘 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 왜 연봉은 오르지 않는 걸까? 혹시 그런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네. 회사랑 나랑은 계약 관계지 충성, 의리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레이오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회사는 정말 필요하면 당신을 금방 자를 거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받는 돈보다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약간 이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안 좋다게 네게티브한 코노테이션이 있는데, 챙길 거 챙기는 삶을 사는 것도, 만약에 나는 이런 길로 커리어를 가고 싶은데 내가 잘 하지도 않고 잘 하고 싶지도 않은 걸로 업무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코어 잡의 리스폰서빌리티면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경력을 쌓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그걸 자꾸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소라 작가님께서 과거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속상했던 그런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넷플릭스 다닐 때 되게 맞지 않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인데 맨날 말만 잘하고 일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고 캠페인을 하는데 망한 것도 되게 많았고, 근데 본인은 성공을 했대요.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대. 시도를 하면 뭐예요? 회사에 돈을 못 벌어왔는데. 그런 걸 엄청 잘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너무 싫었죠.
근데 이 사람이 메타에도 같은 팀에 어쩌다 보니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회사 시작하는 첫날에 저희 매니저가 너네 넷플릭스 같은 팀에서 또 누군가 들어온다 이래갖고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이름을 듣자마자 제가 팬이 떨어졌어요. 어이가 없어서. 네. 근데 제가 지금 회사 첫날이니까 저에 대한 이미지도 쌓이기 전에 그 사람 진짜 별로예요 라고 하기도 이상하잖아. 이미 그쵸. 오퍼도 주고 사인도 했는데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랑 같은 팀 아니었으면 좋겠다. 같은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 사람이랑 저랑 코-리드가 된 거예요. 그 네. 팀에.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을 못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걸. 이 사람이 저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승진이 더 먼저 됐거든요. 집에 와서 진짜 너무 짜증나서 냉동실에 있는 테킬라를 3샷을 마신 적이 있어요. 진짜 빡쳐 이러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Don't get mad, don't get even, get ahead. 그러니까 화내지도 말고 동등해지려고 하지도 말고 이겨라. 그래서 생각한 게 나처럼 기본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쟤처럼 말만 잘하는 사람의 능력을 장착하면 게임 캐릭터처럼 내가 얼마나 날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일을 못해도 정말 오래 살아남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뭔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상사 비율을 잘 맞춰준다던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하는지 내가 따라해야겠다. 얘랑 같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얘가 말을 어떻게 하고 프레젠테이션 시간도 그런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배워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네, 그러면 이 책의 또 제목에 이제 브랜드라는 단어와 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보이는데요. 네. 특히 직장인 분들께서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단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와 마케팅 혹은 브랜딩이라는 이 단어를 직장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좀 받아들였을 때 커리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브랜딩이라는 게 평판? 이것도 있지만 나를 제품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가 브랜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도 어떤 병에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라는 브랜드가 있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은지 봐봐요. 에르메스는 어떤 사람에 어필하고 싶은지 확실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소구점으로 사람들을 나에게 끌리게 하고 싶은지 나는 진짜 웃긴 애로 남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맨날 농담하고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난 그냥 조용히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 아니면 난 그냥 조용히 묻혀가고 싶다. 그거를 저는 셀링 포인트 저의 브랜딩, 메시징이라고 생각해요. 네. 회사에서는 저 친구는 땡땡땡을 너무 잘하는 친구다. 이렇게 브랜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내러티브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잘하는 게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더 많이 하고 싶은 건 2개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잘하는 게 이렇게 많다고 나열하면 이쪽에 일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게 많아도 그쪽으로 나가고 싶지 않으면 굳이 그거를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쓰이고 싶지 않았을 때. 제품의 메시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패키징이 이쁘다, 싸다, 아니면 뭐 전 세계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다, 뭐 보습력이 좋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내가 기억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무엇인가? 왜냐면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당신의 장점을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걸로 가닥을 잡아서 그 메시징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싶은지 그게 브랜딩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소통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책에서 참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이디어를 빼앗아 가거나 내가 한 기획인데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뭔가 포장이 돼가지고 흘러가거나 하게 되면 참 억울하고 빡치는 상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방향이 다시 나한테 좀 유리하게 올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전 일단 제 매니저한테 노티를 해놔요. 네. 그게 얘가 제 거 훔쳤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 이분 걸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막으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로 승진까지 하면 내가 얼마나 빡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밑작업을 좀 해놓는 것도 있고 본인 프로젝트면 본인이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해야 돼요. 이 프로젝트 관한 프로그레스 리포트 일주일별로 이런 진행 상황이 있다 이런 거를 꼭 자기가 해야 돼요. 귀찮지만 그래야지 내가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담당했으니 질문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이거 내가 한 거예요가 아니라 당신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약간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하라 라는 표현이 딱 귀에 와닿았는데 혹시 이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건 내가 잘났어요 이걸 봐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당신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가 귀찮지만 바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크리에이터들이 영상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한 점 많은 것 같아요.
나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예쁜 옷 입고 다니는지 봐봐 이게 아니라 왜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정말 물량 안 빼주시는 거 제가 빼갔다고. 그게 먹혔던 이유가 나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게 먹혔던 거고, 그리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남들한테 감사 표시를 많이 하면 좋아요. 왜냐면 쟤는 은혜 갚는 까치 같은 애네, 내가 별거 도와준 거 없지만 이렇게 나 샤워아웃 해줬네, 쟤는 많이 도와줘야겠다 앞으로, 이런 약간 그런 게 생기고, 만약에 높은 사람을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도와준 거 없지만 그럼 이 사람 좀 흐뭇해요. 얘 나 좀 존경하네, 나 내 줄에 좀 태워야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외부 사람이 보기에 저 상무에 신임받는 애인가 보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회사 안에서도 평판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회사 내에서 나의 평판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관리하기 위한 팁들이 있을까요? 평판 관리는 회사가 아니고 사회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순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내가 한 프로젝트를 자기 걸로 훔쳐간 애가, 내가 대놓고 이건 저희 팀에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추가 정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그럼 이렇게 적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서 재수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근거 없는 욕을 하고 다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냅두면 지가 알아서 뒤에 가 있어요. 나는 얘 보이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커리어를 좀 10여 년, 15년 정도 해보니까 아까 말한 그 말 잘해서 승진한 친구도 지금 뭐 별거 안 하고 있고 다 돌아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기적인 게 내가 원하는 걸 챙기는 거지 다른 사람 걸 취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되게 많이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는 것 자체가 즐겁기도 하고, 도와주면서 다른 팀의 업무가 어떤지 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네 라는 걸 배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 사람의 도움에 요청해서 저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제가 좀 되게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저 여동생도 그렇고 저희 직원도 그렇고 자꾸 퍼주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호구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더 순수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제가 에이전시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이랑 교류가 별로 없다가 다시 한국이랑 일을 하기 시작해서 다시 배우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Give and Take라는 책, 아담 그랜트 작가가 쓴, 거기에 요점은 그거거든요. 그 네 가지 그룹이 있었을 때 이기는 그룹도 giver고, 그 다음에 matcher, 그 다음에 taker, 또 giver가 있는데, 이 호구 같은 giver들이랑 이 사람들은 strategic giver라고 그러거든요.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일단 먼저 줘보고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거예요.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유치하게 너 자꾸 나한테 정보만 빼고 나한테 주는 건 없네? 라고 하고 그냥 서서히 연락을 줄이는 거죠. 밥 먹자고 뭐 커피 먹자고 했을 때 굳이 안 보는 거고, 너무 바빠서 힘들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나랑 다시 정말 관계를 가지고 싶다면 저한테 유스풀한 뭔가를 가져오겠죠. 자기가 나한테 받은 게 있는데.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내가 주는 것만큼 언젠가 돌아오기 마련이고, 내가 줬는데 계속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받기만 하다가 저랑 인연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자체가 엄청 낭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또 주는데 행복했고 즐거웠고, 이 사람은 또 그런 기회를 놓친 거니까 내가 막 부득부득 일을 갈면서 막 그런 거에 에너지를 쓰진 않거든요.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쭉 하시다가 이제는 좀 한국에서, 그것도 업계를 바꿔서 뷰티로 또 새 출발을 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을 하시는 뭔가 이유와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틱톡에 있으면서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돌싱글즈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막 틱톡, 메타, 넷플릭스에서 일한 멋진 언니를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주셔서 주변에서 되게 아름아름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근데 대부분 K-뷰티 분들이 한국에서는 틱톡을 많이 안 하니까 해외로 나가고 싶은데 이해도가 낮으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줘도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게, 한국 사람들이 일을 빨리빨리 잘하기 때문에 미국 에이전시랑 잘 못하거든요. 일을 느리게 하고 일머리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국 에이전시랑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토니 어워즈 스폰서십을 K-뷰티 최초로 제가 해냈거든요. 그런 남들이 할 수 없는 한국과 미국에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레퓨테이션을 활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한국에 돈이 더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 일 얼마나 잘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너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화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워킹맘들도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결국 제가 다닌 테크 회사들이 복지가 좋은 게 마진이 좋아서 그래요.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히 여유롭죠. 내수 경제가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저는 한국에서 16년을 살았고 미국에 갔고, 정말 이렇게 양 문화와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를 되게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유니크한 장점을 살려서 궁극적으로
저도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뭐 나중에 정말 정부 기관에 자문을 해줄 수 있고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 처음에는 자신이 좀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인정을 받지 못할까? 이런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내 커리어는 앞으로 별거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도 대학교 지원할 때 제 주변에 아이비리그 간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실링을 내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에서도 말했는데 내 주변에 그 당시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벤츠였기 때문에 난 그게 내 인생의 맥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고민하는 건데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정말 연예인같이 기회가 주어지면 쭈뼛쭈뼛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는 친구가 있고 쭈뼛쭈뼛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애들은 나는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주문이든 자존감이 높은 거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되게 고급 호텔에 갔는데 로비에서 잠깐 앉아서 기다릴 수 있거든요. 네. 거기 투숙객 아니어도. 근데 쭈뼛쭈뼛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랑 당당하게 나 원래 이런 호텔 지내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여유있게 앉아있는 사람이랑 누가 와서 말 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acting the part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난 이것까지밖에 못해라고 말을 하는데 주변에서 그거 이상으로 안 봐주겠죠. 그리고 만약에 테크 회사든 뷰티 회사든 모든 분야에서 항상 이노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토니 어워즈를 들어갔잖아요. K-뷰티 브랜드 중에서 토니 어워즈를 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가면서 알아가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런 거 안 해봤는데 라고 쫄을 필요가 없잖아요. 두렵지만 작은 거부터 계속 도전을 해야지 나 이거 진짜 어려운 거 같았는데 해냈네? 계속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애기한테 심부름 같은 거 작은 걸 시키는 이유가 별거 아니지만 거기서 해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는 게 자꾸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책 이거 힘들게 썼는데 아무도 안 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썼단 말이에요. 네. 일단 나왔어요. 지금 너무 안 믿긴단 말이에요. 근데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계속 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소라 작가님께서는 좀 앞으로 어떠한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용기라고 하면 좀 웃긴데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수저도 아니었고 막 대학생 때 난자기증하면서 돈 벌어서 학비도 냈었고 그다음에 아프게 이혼도 했고 싱글맘이기도 하고 그치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에 남고 싶어요. 완벽하지 사람들한테? 않지만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솔직히 소셜미디어 보면 다 되게 너무 완벽하게 살잖아요. 나 빼고 너무 잘 살아요 다들. 너무 멋있어요.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네. 막 너무 더 맛있죠. 근데 사실 제 삶도 되게 막 당당하고 저언이 다 갖췄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실 되게 테토녀 같지만 애견녀거든요. 상처도 되게 많이 받고 네. 울기도 하고 되게 잠 못 잘 때도 있고 그러기도 한데 너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난 안 돼 너무 거리가 머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이소라 작가님을 모셔봤고요. 앞으로도 이소라 작가님 같이 멋진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멋진 용기와 인사이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커리어데이 팟캐스트의 이소라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